그리고 변동금리를 더 높게 해서 변동금리를 안 받게끔.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돼요? 모자이크 안 해드려도 됩니까? 알아서 네, 아니 오늘은 제가 저기 은행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은행원의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고객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찐 정보예요. 네, 저희끼리 고객분들한테 쉐어할 수 정보를 있는 드리기 위해서 나온 네. 거니까. 하지만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제 자리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진명 씨의 찐 톡쇼 초대받은 성경이 부동산이고요. 또 한미은행 정국민 부행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주인공님이 아직 참석하지 않았네요. 언제 오실까요? 계시지 않았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 그러면서 아, 안 보시고 진짜요? 굉장히 살을 많이 아, 빼서 이거 인비저블 할 정도로 지금.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이성우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귀하신 두 분, 전문가들의 전문가, 찐 전문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찐 정보, 그런 얘기들 나누고 싶어요. 오른쪽에 계신 한미은행의 정구민 부행장님은 그래도 본인 소개 조금. 본인 소개요? 네. 98년도 대학 졸업 후 그리고 이 지역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성경이 부동산님. 네, 이상범님 비디오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자기소개를 저렇게 잘 해야 되는 거군요. 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이서 모이신 이유가 어떻게 돼요? 일하면서 진정성 있고 제가 가깝게 일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네. 본인 소개를 안 하셨네. 제 소개? 본인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본인 소개를 하셔야지. 많이 궁금해요. 누구세요? 여기서 저 모르면 간첩인데? 저는 융자 업무를 하고 있고요. 25년째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몰기지 컴퍼니, 랜더, 홀세일로도 했고요. 리테일로도 했고, 은행에서도 올해 뭐 4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융자 전문가입니다. 네. 제 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건물을 하나 사시려고 그래요. 쇼핑몰을. 근데 지금 처음 건물을 사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럴 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배경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팬데믹 터지기 한 5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가격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투자가 됐던 아니면 내가 쓸만한 건물이 됐던 높은 가격을 주고 이자도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때랑 다른 점은 다운페이 자체를 당시에는 뭐 25%, 30%만 해도 투자형 건물을 사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다운페이를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투자형 건물로 세입자들이 내는 렌트로 내가 그 건물을 사겠다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50%, 한 반 정도 가까이는 다운을 해야만. 프로퍼티 텍스 엄청 올랐잖아요. 네. 보험 엄청 올랐죠. 다 낼 거 내고 은행 이자 높은 이자 내고 내가 가져가는 게 결국 내 수익인데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받으려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다운페이를 일단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사실 기본적인. 그러면은 이제 커머셜 론도 있고 그 다음에 SBA 융자가 있잖아요. 그거의 다른 점이랑 장단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SBA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SBA 대출을 받으시려면 내 비즈니스가 그 건물의 51% 이상을 사용해야만 SBA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가 쓰는 면적보다 세입자들의 스페이스가 더 넓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SBA 대출 못 받으시니까 이제 커머셜 융자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두 상품의 장단점은 사실 극명해요. SBA의 최대 장점은 다운페이를 적게 해도 건물을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시플로우가 좋으면 적게는 한 15% 정도만 통상적으로 다운을 하셔도 건물을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적은 다운 페이먼트로도 건물을 사실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고, 커머셜 융자로 가게 되면은 투자용 건물로 커머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SBA 대출에 비해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또 고정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고정이자를 받느냐는 생각해봐야 될 퀘스천이긴 해요. 금리가 떨어질 거를 아는데 우리가 과연 내가 고정으로 해서 높게 락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아무튼 뭐 금리가 낮았을 때는 SBA 대출은 대부분 변동이자지만 커머셜 융자는 고정이자를 주로 주니까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는 또 고정금리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손님들이 무조건 SBA 대출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들어보면 이게 커머셜 융자고 또 어떤 거는 이게 SBA 융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 네, 왜냐면 인베스트 거 같잖아요. 호텔을 구입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SBA 대출은 투자용 건물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비즈니스 하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네. 쉽게 보면 호텔과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는 그냥 렌트를 얻겠다는 사람한테 와서 렌트만 주는 굉장히 좀 패시브 그쵸. 프로퍼티거든요. 근데 모텔은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손님이 오면 손님 관리도 해야 되는, 프로퍼티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호텔, 모텔, 퍼블릭 스토리지도 네. 사실 SBA 대출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캠핑 그라운드, 네. RV팍, 네, 그거는 사실 내가 다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건물을, 프로퍼티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전부 다 SBA 대출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신청하면 융자 주실 거죠? 저 호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그거는 또 따로. 네, 은행에서 지금 앞으로 보셨을 때 이자율이 조금 낮아질까요?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뭐 올해 9월달 미팅에서 내려가는 거 거의 100%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감히 제가 경제학자 아니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전문가들은 9월 정도에 한번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집 융자를 해주면 그 SBA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집에 담보가 잡혀 있어요. SBA 융자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러면 지금 집을 할 수 있어요? 풀어주는 거, 담보를 푸는 거는 뭐 은행의 권한이긴 한데, 사실 은행이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고려해봐야겠죠. 그동안 페이먼트를 잘 내셨는지, 네. 또는 이 담보를 풀어줘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SBA 대출을 받으실 은행에 맞아요. 연락하셔서 맞아요. 네,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이사 간다 그러면 많은 은행들이 그 부동산 담보를 바꿔주죠. 네, 그래서 이 집을 팔게 해주고 새 집을 사면 이거를 다시 담보로 잡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요즘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있나요?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랜트 개념이라고 하면 팬데믹 때 사실 굉장히 많은 그랜트가 나왔었거든요. SBA에서는 PPP 줬었죠. EIDL 론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10,000불까지 줬었던 어드밴스드, 그것도 그거 받으신 분들 그랜트였었고요. 지금 어떻게 질문 대답 끝나면 질문을 하는 걸로. 안 그러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하다가 까먹으니까. 지금은 사실 그랜트는 없죠. 그리고 이제 혜택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팬데믹 이전에도 디제스터 론은 계속 있었어요. 정부에서 봤었을 때 뭐 흔히 태풍, 지진,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재난 선포를 해갖고 이제 정부에서 긴급 재난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디제스터 론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얼마 전 휴스톤에서 막 태풍이 와갖고 정전 사태 나고 그래서 영향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SBA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어느 지역 언제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 다 정보를 넣게 돼 있고요. 거기에 접수를 하시면 디제스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비즈니스를 해야만 그 론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반 내 집에 피해가 입으신 집 오너, 홈오너일 수도 그렇고, 심지어 렌트를 하시는 분들 사실은 디제스터 론을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왜 융자 받을 때 SBA든 커머셜이든 손님들이 저는 항상 고정이자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SBA 대출 자체가 대부분 변동이자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뭐가 더 지금은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혜택인가요?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럼 과연 은행은
은행은 비영리 단체일까요?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일까요? 뭐 당연히 네, 남겨야죠. 근데 네. 이제 은행의 수익성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지금 상황을 볼게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보죠. 물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 거라고 보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네.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 페이먼트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변동금리를 더 많이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고정금리를 많이 하고 싶을까요? 고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은행이 또는 은행 직원이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융자를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변화를 본인께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금리가 내려갈 건 알지만 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싫다. 나는 그냥 딱 고정돼서 이렇게 가야 내 계획에 맞고 난 편하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페이먼트를 픽스 시키는 게 사실 맞으시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든 지금같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변동금리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고정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잘못 받아 놓으시면 또 무슨 불이익을 당하시냐면 고정금리 대출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은행에서 부과하거든요. 조기 상환 수수료죠. 그러면 진짜 올해 하반기부터 9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바로 금리가 떨어질 텐데 고정에다가 PPP,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도 5년, 10년으로 묶여서 내가 그걸 다 갚으면 페널티까지 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 2, 3년 후에는 억울한 상황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고정보다는 변동이자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뭐 3년 정도 SBA 융자로 대출을 받으셨다가 2, 3년 후에 기준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럼 그때는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또 커머셜 융자로 금리가 낮아졌을 때 롱텀 픽스 레이스로 재융자를 하셔도 되니까 네, 그게 좀 더 유리하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고정하고 변동이었을 때 이자율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은 현 상황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고정금리를 더 낮게 주죠. 그리고 변동금리를 더 높게 해서 변동금리를 안 받게끔. 왜냐면 이자를 받아 변동금리 대출이 높네,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겠네.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돼요? 모자이크 안 해드려도 됩니까? 알아서 네, 이거 아니 오늘은 제가 저기 은행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은행원의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이게 찐 정보예요. 네, 저희끼리 고객분들한테 쉐어할 수 정보를 있는 드리기 위해서 나온 네. 거니까. 하지만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제 자리가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 정도? 네, 고정과 변동의 차이 한 2% 정도 있는 것 꽤 같아요. 크네요. 그럼 현재 딱 페이먼트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변동금리가 내려가고 고정금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는 또 많은 그림이 사실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와우! 감사합니다. 드디어 밥 먹고 얘기합시다. 이 음식의 제목은 뭔가요? 랍스터. 이거 사장님 스페셜이죠. 예, 이거 VIP 커스텀. There's nothing on the menu. 항상 그 당구 손님들 와가지고 제가 그거 다 알아서 해라고 그래요. 빼가도 소개 줘도 되죠? 네. 네네네. 괜찮죠? 네. 사장님 맘대로. 네. 네. 이상무님 안모는 그 사이에 미모가 출중해지셨는데요? 살이 좀 빠졌어요. 살은 내가 빼야 되는데 왜 거기서 빼는 거지? 이거 먹지 마 이거. 아이 이거는 먹어도 되지. 어머. 모양 장육인데요. 우와. 이거는 사진. 네. 중국 빼갈하고 같이 먹어보면 아. 좋은 음식인데 제가 저희가 갖고 있는 빼갈을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볼게요. 아, 그럼요. 아, 네네네. 보기만 해도 취한다. 이거죠? 네. 딴 데서 진짜 먹을 수 없는 오늘 음식이에요. 완전 스페셜.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이거 와. 완전 딴 데 이건 못 만들어요. 완전 섹시. 다 그 옛날에 랍스터.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와. 멋쟁이. 난저완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중국 밑볼이잖아요. 아, 중국 밑볼이에요? 밑볼이에요. 맛있어요. 난장만 들어본 거 아니야? 네. 멤버 처음 봐요. 네네네. 우와. 멘보샤. 멤버샷. 오.
여기 사장님하고 친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VIP면은 네, 이거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사장님은? 저는 모르고 제 남편 아니, 굉장히 잘하시는 것처럼 두 분 말씀하세요. 오늘 저 얼굴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사장님 스페셜이죠. 사장님 맘대로 네네. 제 남편이 네 여기 사장님하고 잘 아시는. 아까 한 10년 단골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의외로 낯을 가려서 막 이렇게 안면 띄우고 인사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사장님 맘대로 네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의외로 네. 난자만수 못하는 요리 메뉴에 없는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멘보샤는 한국에서 이연복 셰프 네네네. 그분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맛있다 진짜 멘보샤.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안에 새우가 들어있어갖고 되게 고소해요. 그때 왔대요. 오. 잠시만요. 저기 한미은행은 좀 어때요? 이분 없을 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미은행이 잠깐 다녀오시겠어요? 아 네. 저 같아요. 맹고 찹쌀 탕수육. 와. 맹고 와, 이 소스가 맹고네. 이거 숟가락이 있어야 될 것 제가- 같은데. 이 기자님 일 잘하나요 요즘에? 우와. 누룽지 새우예요. 누룽지 새우. 꼬박. 소리봐. 대박. 꼬박 사이라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행복하면은 어떠하죠? 잠깐만 이 대가리가. 우와. 와 랍스터 짬뽕. 랍스터 짬뽕이요? 네, 이게 와. 우리 제일 잘 나간 거예요. 여기서 랍스터 짬뽕 얼마에 파시고 계세요? 프라이스가 틀려요. Sometimes 랍스 너무 비싸면 네네네. 안 팔아요. 마켓 프라이스. 야. 그래서 이것도 잘 어울리네. 고정 분명히 다 해야 돼.